37번부터 남은 거 얼른 할게요. 자, 스트레스 얘기 나오면은 무슨 생각해야 된다. 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영구적인 스트레스 받는 듯한 느낌을,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상태가 영구화되어 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떻다, constant state, 그렇죠? 지속적인 상태에 놓이잖아요. fight or flight or freeze,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 스트레스가 없어도 라는 얘기, 지속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상태. 스트레스가 지속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줬을 때 반응하는 것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네. 반응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부터 먼저 하고 가면은, it 가지고는 못 골라요. 왜냐하면 it이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도 이제 it이 있고, 그렇죠. 또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this part of the brain이죠. 여기 it이.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에서 도와준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한다, 또한 돕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5번에다 집어넣으면은 3번과 4번 같은 이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봅시다.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질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네 뇌의 구조를 바꿔놓죠. Make us even more likely to.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나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다. drained, exhausted. 요건 뭐 중학교에서 많이 하는, AU인데. 죄송합니다. exhausted. 그쵸? 지친, 기진맥진한 이런 얘기고, 요 단어 알아두시면 좋아요. fatigue라는 말 자체가, 요게 이제 피로라는 뜻이거든요. 피로. 좀 고급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D를 붙이면 그럼 피로한, 그쵸? 피로를 지닌 이렇게 되니까 지친 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자, 우리 뭐 이건 많이 했고요. 넘버로브가 맨이니까 복수 취급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 행해졌어요. 사람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는가를 보려고. 고뚜루라는 게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언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experience. 죄송. experience. 이거 하나 빠졌네요. 뭔가, 스트레스를 겪을 때,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을 겪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한다? 뇌의 해마가 작아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지속적인 그 스트레스. 그렇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과 작아진 해마에 대한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해마가 작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 이게 문제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스몰러 히포캄퍼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 부분이 네가 뭐 하더 resilient.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뭐 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런데 뭐 한다? 이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분을 통제하는 데 관련이 있는데, 역시나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기분이 통제가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한, 그쵸. 그러니까 이 좋은 얘기를 다 뒤집으면 돼요. 지금은 히포캠퍼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3번에서 4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해마 부분이 작아졌으니까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으면 이런 게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해마가 네가 뭐 하는 걸 돕는다. 네 주변 환경의 안전을 관찰하는 거, 감시하는 걸 돕는다. 그리고 뭐 합니까? 뭐 하는 걸 도와요. 그리고 뭐 한다.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걸 도와요. 장기적인 기억 속에.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네 주변 환경의 안전성을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내가 파이트 할지 플라이트 할지를 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크로닉, 그쵸.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히포캠퍼스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크로닉, 그쵸. 만성적인, 오래되는 거니까 이제 프롤롱드, 예, 연기된 거, 연장된 거, 지속적인 거. 그 다음에 persistent, 그쵸. 지속적인, 역시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네, 요거 환경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sustain이 유지하다라 그랬죠. 유지하다. sustained 되면은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지속적인. 전부 다 장기적인 걸 얘기를 할 때 다 잘 쓰는 말들입니다. 스트레스가 뭐 할 수가 있다. 해마를 혼란시켜서 뭐 할 수가 있다. 코티솔 신호를 켜게 만들 수가 있다라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코티솔이 뭐라고요? 코티솔이 뭐라고 그랬어?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라 그랬는데 혼란시켜서 코티솔 신호를 켤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지금 언제 스트레스가 안 주어진 상황에서도 키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네요. 요거 이제 잘 봐두시고 lead to ing turning 그쵸? to turn이 아니라 to ing 나오는 건 항상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너를 뭐 할 수가 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런 상태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요 문장 5번에 넣은 거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해마는 뭐 한다.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을 한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 너의 sympathetic, 그쵸? 교감신경, 그리고 parasympathetic, 부교감신경, 개를 관리하는, 자신의 의무의 일부로서. 정말 쓸데없는 얘기죠, 그쵸? 교감신경은 뭔가 우리 몸에 빠르게 하는 거, 그쵸? 부교감신경은 이걸 늦추는 거. 그런 신경계인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봅시다. 38번. 자, rule based procedure 얘기가 나오는데, rule based procedure를 보거나 아니면 베이즈 얘기가 나오면은 뭐다? 과학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다. 계속해서 수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규칙에 기반하면은 맨날 정해진 대로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여기 이제 크리에이티브 있었죠. 원래 여기 크리에이티브 써져 있었죠. 창의적인인데, 인벤티브도 만드는 거니까 창의적인, 실제로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다. 창의적인 과정이다. 하나 더 어떻다?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 오리지널도 창의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나한테서 뭔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올도우니까 양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대로라면 뭐다 정해진 것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학은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conjecture, 추론이라는 거는 철학적인 건데 cooked rather mystically by the mind.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 추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mystically라는 얘기는 신비롭다라는 얘기는 규칙에 기반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좀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면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스러운 생각, 숙고라고 부르는 이런 정신적인 계산을 통해서 마음에 의해서 정신에 의해서 신비롭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고. 순서부터 먼저 하면은 B, C, A예요. 그쵸? B, 그쵸? 지금 이제 여기 A에 보시면 베이즈 룰 얘기가 나오고요. 그쵸? 토마스 베이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뭐라고요?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첫 등장이죠. 이 베이지안 업데이팅 얘기가 첫 등장이니까, A에서 뭐 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B번은 어떻습니까? B번은 여기 however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어내지만 이게 테스트 되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신의 실용성이 이미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날리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B, C, A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BCA 순서대로 갈게요. 그래서, 하지만 어떻다? 예, 가설이, 현실에 뭐 하기 전까지, 현실에 위에서 맞춰서 검증되기 전까지는 뭐다?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검증되어야만 진정한 지식이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 할 경우에, 나데이 법비죠, 이게 지금. 얘가 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데이 법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 단지 뭐에 불과하다, 정보에 불과하다, 자신의 예측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에 불과하다. 그래서 검증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쵸? 여러분들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더 이상 명사가 능동관계죠, 능동관계. 그래서 has proved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자신의 실용성을 practicality, 원래 usefulness였나요? 네, practical도 실용적인이란 뜻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be left라 그러면은 떠난 게 아니라 이제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be left over, 남겨진 것이다. 살아남은 거다. 뭐 하고 나서 실험적인 검증을 여러 번 차례 하고 나서, 검증이 뭐 하고 나서 잘못된 이론들을 없애고 나서, 역시나 마찬가지죠. cycles가 주어고, have been eliminated가 동사고, false theories가 목적어니까, 여기도 능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has eliminated 해야 되고요. 과학자들이 계속 자신들의 가설을 검증해요. 그럼 검증하는데 처음부터 다 맞는 게 아니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델이라는 게 결국은 가설이죠. 그렇죠? 자신들의 가설을 조금씩 바꿔나가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하는 거다, 새로운 데이터에 반박하는 거. 새로운 데이터에 맞춰가는 거냐, 새로운 데이터가 틀리고 내 모델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내 모델이 맞다고 얘기를, 내 모델을 지금 수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수정을 하는 거니까 이제 뭐 하는 거다. 새로운 데이터에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맞추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a kind of learning loop, 그렇죠? 학습 고리가 fade, 사라지는 거, emerge, 나타나는 거. 그렇죠? 자, 여기 대절은 뭐 한다? 대절은 여기 learning loop를, 요거를 a kind of learning loop, 요거를 꾸미죠. 그렇죠?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학습 고리가 생겨난답니다. 계속 검증을 통해 가지고 자꾸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이지 룰에 기반을 해가지고 베이지 업데이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refer to A as B 해가지고 as B는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refer to A까지만 하면은 이게 A를 지칭하다. 아니면은 참조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as B까지 나오면은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건 여기는 이제 전명이니까 괄호 쳐서 날릴 수 있는 거죠, as B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쵸? as가 없으니까 그냥 refer to네. 능동 맞네. 그쵸? 베이지안 업데이팅은 뭘 가리킨다, 뭘 지칭한다. 수학적인 과정을 지칭한답니다. 네. unaccepted theory or predictive 모델이요. 그러니까 이미 받아들여진 이론 혹은 예측하는 모델들이 뭐 해진다? 아까 전에 업데이트해서 점점점 데이터에 맞추는 거니까 정확해져야죠. 그렇죠? 정확해진다.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다? 요거, reparative testing. 검증을 여러 번 한다. 그렇죠. 베이지안 모델이라는 거는 검증을 여러 번 해가지고 점점 더 그 모델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사전이 아니라 그 신조어 만드는 얘기죠. 철학적인 신조어 만드는 얘기인데, 요것도 어떻다? 일반적으로 더 좋대요. 너의 정의가, 네가 어떤 말을 쓸 때 그 말의 정의가 코레스판드, 상응한다면은, 뭐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여기 원래 클로즈리 나왔죠? 그래서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랑 비슷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새로 그 정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떻다. 너의 정의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랑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뭐 할 거다. 더 좋을 거다. 그쵸? 그래서 어디서 사용되는 방식이랑 여기서 이렇게 way를 꾸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꾸미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주어, 동사, 보니까 위치가 틀렸다는 건 알아야 돼요. I am happy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명사가 더 나올 수 없으니까 위치가 나올 수 없죠. 이것만 알아도 돼요.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여기에 to를 쓰냐, in을 쓰냐, 뭐 at을 쓰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본문 얘기할 때도 했지만 원래는 이제 be pertinent to 해가지고 이게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주장이 관련 있는 그러한 종류의 토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의 뜻, 말의 방식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서부터 하면은 C, A, B죠. 그래서 어떻다? 비슷하면 좋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 코인 스페셜 유즈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 용법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 용법과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된다. 있는 말을 그대로 안 쓰고 새로운 말을 쓰는 게 적절하거나 심지어 뭐 한 경우도 있다. 필요한 경우조차 있다. 스티뮬레이티브 데피니션 이런 말은 전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글을 이해하는 데는. 자, 그래서 이것이 뭐다? 경우가 될 거. 어떤 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 한다. 이미 현존한다라는 얘기가 얘가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 용법이라는 얘기. 일반적인 그러한 어휘가 not able to make 뭘 못하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구분을 못 해준다. distinction. distinct 하면 이게 차이 나는 구분되는 이런 얘기예요. distinction 그러면 이제 구분이죠. 자, 구별을 못 해요. that you think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자, 지금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you think가 어떻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대절을 목적으로 갖는 주어 동사 나와 있을 때 날리시면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얘가 지금 distinction 즈를 수식을 하는 거니까 선행사가 distinction 즈니까 여기가 그쵸? 얘가 대시 주격이고 여기가 동사니까 대시 주격이고 여기가 동사니까 그쵸? is가 아니라 뭐다? is가 아니라 아다.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그렇죠? 현존하는 어휘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A로 올라가자면 이제 어때? for example 하면서 그런 경우에 대한 예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떤 경우라고요? 그 전에 존재하던 말이 충분히 구분을 못 해줄 경우였죠. 메모리를 묘사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용어가 없어요. 그렇죠?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텀을 랭귀지가 아니라 텀을 수식하죠. 자, that is not necessarily 자, 여기는 그렇죠. 해석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가 없어요. 일반 언어에는. 어떤 기억? That is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뭔가에 대한 기억은 아닌 기억을 묘사하는 말은 없다. 어떤 말, 어떤 것.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한 것은 아닌, 그렇죠. 여기 당연히 앞에 대시 생략이 됐을 거고, 그래서 아닌 뭔가에 대한 기억은 아닌, 그렇죠? 그러한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가 일반적인 언어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이 뭐라고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겪지 않은 뭔가에 대한 기억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내가 뭐 할 수 있다면 너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정말 뭐 가상적으로 뭐다. 우리가 한 사람의 기억을 다른 사람의 기억에 전이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뭐다. 한 사람이 계속 딴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 공부 열심히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도 마치 나는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걸 못 봤지만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한 걸 본 것만 같아. 내가 그 기억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귀여웠던 거, 여러분들은 아기 때를 기억 안 나는데 엄마 아빠가 너 옛날에 뭐 했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정말로 자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기억은 없어요. 까먹었어. 너무 어릴 때는 기억 못해.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 기억 같은 종류의 경험. 그러니까 기억 종류의 경험이라고 한 거는 진짜 기억이랑 비슷하지만 진짜 기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갖게 되겠지만 이것이 뭐는 아닐 것이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에 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여기 오브는 요 오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기억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뭔데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에 대한 기억. 그렇죠? 요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죠? misleading. 저번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사람들은 뭐 했다?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쿼자이 메모리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가상적인, 기억과 비슷한 경험. 그렇죠. 실제로 내가 겪은 건 아닌데, 내 머릿속에, 그래서 기억은 없는,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한 건 아닌데, 기억처럼 남아있는 거.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말 자체가, 쿼자이 메모리라는 말은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지금 이제 신조어를 언제 만들어야 돼? 철학적으로 신조어를 언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원래 있던 용어가,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말이 뭐 할 때, 충분히 세밀한 정확한 구분을 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혼자서 떠들라니까 힘들다. 40번 봅시다. 자, between groups, 그렇죠? is. 자, 그래서 지금 socially unequal,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다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지배 계급에서 뭐한다? 피지배 계급으로 언어가 흘러 들어간다. 그렇죠? 물론 거의 이쪽 한쪽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도 있죠. 언제만 초창기에만. 근데 대부분은 이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지배에서 피지배로 간다. 요건 틀린 거예요. 내용에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것이 뭐되어 있다. 이런 사실에 잘 반영되어 있죠. 많은 경우에 바로인이 고즈.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만 거의 대부분 혹은 전적으로 그렇죠. 하나의 디렉셔널리 한 방향으로만 그렇죠. 간다. 맞는 얘기네. 어디로부터? From the more powerful이니까 지배계급으로부터. 그렇죠? To the less favored one. 덜 선호되는 쪽이니까 피지배계급으로 흘러간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요럴 수도 있지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얘기? 초반에는 뭐 할 수 있다. 초반에는 뭐 할 수 있다. 피지배계급에서 지배계급으로 언어가 조금 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게 더 크다? 실제로는 이쪽이 훨씬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크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 처음에는 피지배계급의 언어가 그렇죠? 자, 뭐 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may provide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고 더 language가 주어죠. 그 요런 것들이 그렇죠?
용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대요.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저기, 뭐, 호주에 처음 갔을 때 캥거루 뭔지 몰라가지고 저게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캥거루라고 답하더라. 그래서 캥거루라고 부른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나 행위에 대한, 요것도 마찬가지죠. speakers were unfamiliar. 그렇죠? 오케이. 주어, 동사, 보어 나왔으니 이 형식 완성됐으니까 여기 위치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ith which죠. with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be familiar with잖아요. be familiar 혹은 뭐 unfamiliar. 그렇죠? familiar with 해가지고 이게 어디 뭐뭐에 친숙한 혹은 친숙하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파워풀 그룹이니까 지배계급 사람들이 뭐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용어를 처음에는 뭐 할 수 있다. 피지배계급 쪽의 용어에서 빌려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alien 외계인도 되지만 이게 낯선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exotic 이국적인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잘 못 보던 거라는 소리죠.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자, 하지만 그렇죠. effects of contact in that direction. 그럼 그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그 방향은 피지배에서 어디로 가는 방향? 피지배 계급에서 지배 계급으로 언어가 흘러가는 방향. 이것은 뭐 할 거다? 이거 이상으로는 가지 못할 거다. 이 정도가 끝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다 원주민한테서는 언제 흘러갔다 피지배 계급한테서는 초창기에서만 빌려갔다. 그렇죠. 요거 이제 네이티브랑 아예 소문자여야 되는데 네이티브랑 똑같은 뜻인데 자주 나오니까 indigenous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주민 토착 호주 언어에서 뭐 했다 영어로 빌려간 경우 그렇죠? 요것과 마찬가지로 the fate of language, fate 운명이죠, 그렇죠? 그 언어 원주민 언어의 운명은 뭐였다? is becoming obsolete. 예,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원래 이제 저기 extinction이었죠, 멸종이었는데 obsolete도 이제 쓸모없다라는 얘기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이제 2세대, 3세대들은 영어만 쓰는 거죠.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그쵸? 그 부모들 다 죽고 2세대, 3세대 남아있는 사람들이 영어의 변종으로, 영어 사투리로 옮겨갔어요. 근데 그 영어라는 거는 뭐다? 그들을, 피지배 계급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죠. 억압한 사람들. 그렇죠? 억압한 사람들의 언어. 자, 여기 English랑, 우리 이제 뭐라고 명사원, 콤마, 명사 투, 요거잖아요. 동격.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 자,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41번. 전기 얘기 나와요. 전기 얘기 나오면은 기억할 거 첫 번째, 뭐다? 전기를 공장에서, 그렇죠? 공장에서 뭐 했다? 전기를 많이 쓰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안정성을 위해 뭐다? 자체 생산이죠. 자체 생산. 전기를 주로 자체 생산했다. 그렇죠? 오케이. 전기를 자체 생산했으니까 뭐라고요? 외부 위탁을 아웃소싱을 했다 안 했다? 외부에다가 맡기질 않았다. 외부에다가 맡겼다가 전기 끊기면은 자기 공장 망하니까. 오케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그래서 1900년대 그쵸 첫 10년이 끝날 때쯤 일렉트릭 시스템이요, 전기 시스템이 뭐 실용적인 대안이 되었죠. 누구한테? 생산자들, 공장 주인들한테. 그렇죠. 그 전에는 뭐 그 증기기관 같은 거 썼겠죠. 그렇게 됐을 때 less than 5%,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팩토리에서 사용되는 동력의 5% 미만이 어디서 왔다? 전기에서 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도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이제 B, A, C. 그래서, 하지만, 그쵸? 여기서는 정리를 합시다. 내용이 조금 기니까 정리를 할게요. 전체적인 얘기는, 그쵸. 전체적인 얘기는 방금 적은 것처럼 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 전기 많이 썼다, 안 썼다? 전기 많이 안 쓴, 그쵸.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B번 보시면, 뭐라고? B번 보시면, 하지만, 전기 많이 쓰게 된. 그쵸? 전기 많이 쓰게 된. 많이 쓰게 되었다라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 뭐가 생겼다?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어때요? A번에.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다. 그쵸? 습관처럼. 하지만 뭐 했다? 하지만 자체 생산하는, 전기, 동력.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게 옛날에도 뭐라고요? 저기 전기기관 쓸 때도 당연히 전기기관은 자기 안에서, 자기 공장에서 석탄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력 자체 생산하는 건 여전. 자체 생산은 그대로. 그렇죠? 옛날에도 동력은 뭐였고, 전기 이전에도 동력은 자체 생산을 했고, 전기 이후에도 전기로 바꾸고 나서도 뭐였다?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동력이 되는 것을, 전기가 이제 동력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동력 생산을 스스로 하는 것만은 그대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옮겨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체 생산 이유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한테 맡겼다가 망하면은, 안 되면은 망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B부터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다?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 기술적인 발전이여 일렉트릭 시스템과 모터를 뭐하게 더 affordable 감당할 수 있게 싸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and reliable 믿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좋다는 얘기니까 여기 also 뒤에도 좋다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패드 가속화시켰다. 새로운 기술, 전기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시켰다. 힌더는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뭐다? 주어는 얘다. 그렇죠? 얘가 이제 was 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그 빠른 팽창이 뭐했다? 그 변화를 더 가속화시켰다. 뭐의 팽창? 숙련된 전기 엔지니어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저번에 얘기했죠? 실컷 전기기계 들여놨는데 그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돈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전기기구를 더 많이 쓰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그 전문성을 제공했죠. 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변화 얘기했잖아요. From A to B잖아요. 처음에는 안 쓰다가 많이 쓰게 됐으니까 처음에는 안 쓰는 거, 특이한 거에서 뭘로, 보편적인 걸로, 일반적인 걸로 바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부지, 공장 부지 안에다가 뭐했다?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다. 동력을 자체 생산하는 것만은 바뀌지 않았다. 퓨는 제발 뭐라 그랬어? 부정어라 그랬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consider ing 얘기했었고. 여기 작은 중앙 스테이션이 이게 내부라고요, 외부라고요? 공장 외부라고. 그렇죠? 지역의 중앙 발전소에서 사올 거를 고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죠? 외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센트럴 스테이션이 주어니까 센트럴 스테이션을 설계한 거죠. 뭐 하려고? 지역의 가구나 아니면은 가게들한테 조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발전 용량이 크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장에서 갑자기 전기를 엄청 쓰면은 모자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땠다? 크기도 충분하지 않았고 센트럴 스테이션은 스킬도
없었어요. 빅팩토리의 수요에 맞출 그런 능력이 없었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불가능하기도 했고, 그쵸? 팩토리 오너들은 항상 뭐였기 때문에 자신의 파워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그쵸? 그러니까 원래 답은 요렇게죠. 원래 답은, 그쵸? 아웃사이더한테 할당하기를 싫어해요. 릴럭턴트, 꺼려해요. 그쵸? 근데 이것도 말이 되죠. 인사이더한테 주는 거를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짜게 되거나, 요렇게 짜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인사이더한테 주느냐, 아웃사이더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어 하냐, 하기 싫어 하냐. 외부인에게 위탁하는 걸 싫어했으니까, 내부에 맡기는 걸 원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they knew. 그쵸? they knew. 그럼 그들은 누군 거예요, 그들은? 예? 예. 여기. 팩토리 오너죠. 그쵸? 팩토리 오너지. 얘네들은 알았어요. 그렇죠. 파워 서플라이 전력 공급에서의 오류가 뭐 할 수도 있다. 그들의 그렇죠. 공장 돌아가는 거를 계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단되게 만들 수도 홀트. 그렇죠. 스탑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다. 그런 오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뭐 할 수도 있다. 뱅크럽시. 파산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안 중요한 건데, 이제 메이웰이라는 게 뭐다? 메이웰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당연히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때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미 어떻다. 프라이빗이라는 거는 내부라고요, 외부라고요. 자기 공장. 그쵸? 내부에 있는 것이 5만 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뭐보다, 외부에 있는 거는 3천 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훨씬 더 많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목요일에 보도록 합시다.